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365 4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헌재의 판단은 일단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검수완박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검수완박은 뭐의 줄임말이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헌재는 모두가 알다시피 헌법 재판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검수완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먼저 설명하진 않으렵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 글을 독해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다 독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검수완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하고 지금은 그냥 일단 읽어볼게요. 자,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법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법, 이게 그냥 정의예요. 정의. 어떻게 보면 정의가 justice라는 게 아니라 그 정의, 즉 뜻을 얘기합니다. 뜻. 그러니까 단순하게 검수완박법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볼게요.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 형광펜이 너무 굵죠?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는 지난 24일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하였다. 볼게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소송을 건 거죠. 어떤 소송을 건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을 누구를 대상으로 건 거예요? 헌재를 대상으로 걸었어요. 보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은 어땠다? 5대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는 겁니다. 각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패소의 의미에 가까워요. 원래 뭐 기각한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해서 법무부가 패소한 거죠. 누가 패소했다? 법무부가 패소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법무부의 의견이 뭐였냐?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 자, 근데 볼게요. 여기서 좀 아주 심화적인 부분인데, 이 법무부가 패소했다는 건 뭐예요?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검수완박법의 요지 자체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얘기예요. 주지 않겠다. 뺏어버리겠다. 그런 뜻인데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검수완박법, 수사권을 뺏는 것 자체가 수사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한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헌법재판소가. 그런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왜 헌재가 검수완박을 용인하는가,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상 저 법무부의 의견을 기각했다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 침해한다, 그거 자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과연 그럼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배경. 어떤 배경? 뭐에 대한 배경이겠어요? 뭐 다양한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판단의 배경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다른 배경보다는. 무엇을 배경으로 그렇게 헌재가 판단 내렸는가?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위헌이라는 것이 누구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 논리 자체가. 검찰 수사권 축소는 위헌입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한동훈과 검찰의 논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대요? 헌재의 판결로 깨졌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어떤 판단, 사실 모든 판결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모든 판결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판단은 다 근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를 또 마찬가지로 들어봅시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위헌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깨졌다.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위헌이 뭔지 알죠? 헌법 위반이다 라는 누구의 논리가? 검찰의 논리가 판결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동안 검찰은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볼게요. 검찰의 주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동안 검찰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 이게 누구의 주장이다? 검찰의 주장인 거죠. 근데 헌재가 판결함으로써 이런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게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된 판결로 깨졌다. 그게 바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바로 이 각하 결정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우선 헌재는 한 장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봅시다. 판단의 근거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게 일단 첫 번째 근거인 거죠. 한동훈 장관, 당신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이 권한이랑 권한은 사실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속에서 그런 라임은 아닙니다. 그냥 따로 구분해 생각하면 돼요. 권한쟁의 심판을 넌 청구할 권한이 없어 라는 게 첫 번째 헌재의 판단 근거예요. 이 사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안이란 뭘까요? 바로 검사의 수사권 축소는 위헌이라고, 이게 좀 더 적합하겠다. 이거란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이 사안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은 수사권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권한을 제한하는 것, 제한. 이건 여기서 박탈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골자로 한다. 근데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는 의문이, 왜 일부입니까? 완전 박탈이라면서요? 왜 일부예요?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에서 제가 바로 보충 설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검사의 권한은 사실 수사가 검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에요. 물론 요새는 좀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였지만, 사실 검사의 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뭡니까? 기소입니다. 기소.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소. 이거 좀 잠깐만 제가 인터넷 찾아볼게요. 오케이. 기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 기소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원래 일은 기소예요. 기소.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 건지 아니면 불기소,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일부 제한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골자로 한다. 그거를 요지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여기서 말하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권과 소추권이 여기서 말하는 다시 그 일부 권한에 해당하는 거죠. 아이고 씨. 근데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사실 메인의 첫 번째는 아니죠. 좀 사이드죠. 6명이 함께 청구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동훈 장관은 이런 걸 아예 그냥 얘기할 만한 주제도 못 된다. 그런 얘기, 주제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다. 얘기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려면 누가 신고를 해야 돼요?
성희롱 당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뭐 여성이 됐다 하면은 성희롱 당한 여성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빡이 쳐가지고 성희롱을 당한 사람 남자친구가 신고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왜 신고를 하냐? 네가 왜 여자가 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 직접적으로 행사도 안 하면서 왜 이런 심판 청구했냐? 각하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또 반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반면.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안 되더라도 다른 검찰은 되겠죠. 왜냐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6명이 했다 그랬잖아요. 검찰에 대해서는 청구 권한이 있으나 분명히 밝혔어요.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아예 판단했지만 얘는 청구 권한이 있으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가령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이제 그럴 거 같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죠.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얘도 두 번째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 근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너희들 이거 권한쟁의 심판 냈지? 우리 헌법상 권한 침해한다고 하지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면서 또 보충 설명이 들어가겠죠. 헌재는 수사 및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관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 구각 있는 우리 헌법상 분쟁에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진짜로. 야, 이거는 진짜 저는 진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막 형광펜을 막 남발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제가 진짜 어떻게든 보이도록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여러 개 해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수사권 및 자, 해석해 볼게요. 수사 및 소추는 원칙적으로 수사 및 소추가 뭐예요? 소추 이런 것도 다 모르면 찾아봐요 제발. 네? 소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물어보겠죠. 막 소추. 롤에서 소추를 보고 왜 사귐? 무슨 소리야? 소추를 보고 왜 사귐? 무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지? 고소가 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변호사가 답변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소추를 어떻게 결하나요? 무슨 소리지 이게? 하여튼 뭐 그 얘기가 아니라 소추가 다른 뜻이 있나? 소추? 모르겠어. 하여튼 왜 그러지? 롤이랑 소추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봅시다. 잠시만 제가 이건 좀 메모를 해뒀다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롤 게임인데 소추랑 통매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다 좀 메모를 해두고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리 준비한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이 나오네. 법률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그죠? 이게 핵심. 그러니까 2번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고공무원이 직물 이거는 탄핵소추 이런 건데 이게 아니라 1번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 소추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이거 다 찾아봐야 돼요. 공부할 때 절대 막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수가 아니지. 공소 봅시다. 공소는 뭐예요? 법적으로 하소연한다 혹은 재판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 수사 및 소추권. 근데 현재 그러니까 소추권이 어떻게 보면 기소에 대한 권한인데 지금 여기서는 수사권 안전 박탈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수사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 소추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덧붙여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 및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 기능으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다. 그러니까 입법권과 사법권, 입법권이 뭐예요? 법을 내는 거, 흔히 국회에서 담당하는 거. 사법권은 재판을 내리는 거. 이런 거에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 및 소추는. 그렇죠? 수사,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소추, 물론 재판을 가는 데 필요한 길목이긴 하지만 그게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소추하는 게. 그렇죠? 행정에 속하는 사무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 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서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이다. 따라서 만약에 입법부의 사법부의 권한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이거 통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헌법 위반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수사권을 뺏는 거를. 그러면서 입법자는 검사, 수사처 검사 봅시다. 입법자, 여기서 입법자가 누구예요? 입법자는 여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를 얘기합니다. 검사, 수사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을 하는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 사이에서 수사권 및 수주권을 구체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정 및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법부가 어디예요?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수사권을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진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글의 요지는 뭐예요? 국회에서 수사권을 누굴 줄지,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사권을 누가 줄지 결정한다. 한마디로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재 시스템이라는 거죠. 국회에서 우리 국회는 의결 결과 검수완박법을 통과하겠다. 검찰한테 수사권 뺏어서 경찰한테만 주겠다. 라고 해도 전혀 헌법상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한 헌재는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법이 침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검찰, 수사권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연관성 자체의 명시가 없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침묵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헌법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적으로 표현되는 도칭 등이 없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이라는 게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이 유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은데 이걸 통해서 수사권까지 논리 표현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같은 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국민의힘 왜 나오지? 이거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배경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편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막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자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즉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당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A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당은 A 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야당이 특정 정책을 펴려고 하면 여당이 그거를 못하도록 막는 그런 식의 이 힘 조절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서로 싸우는 친구끼리 여러분이랑 진짜 사이가 안 좋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랑 친하게 지내는 애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니면 걔도 좀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 논리랑 마찬가지로 상대 당이 추진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마찬가지로 한동훈 편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얘가 뭘 했어요? 또 권한쟁의 심판을 또 냈어요. 이건 한동훈이랑 검사가 낸 거랑 별개로 또 냈어요. 권한쟁의 심판을. 그랬더니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법 효력은 유지하는, 여기서 말하는 법 효력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검수완박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헌재는 입법 당시 이 어떤 입법이겠어요? 무슨 저기 김영란법 입법이겠어요? 검수완박에 대한 입법이겠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권 표결권이 침해되긴 했어. 분명 오케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인정해. 하지만 본회의에서 심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법률상엔 무효가 아니다. 즉 검수완박법 문제 없다. 마찬가지로 그냥 완전 패소한 거예요. 검수완박법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는 완전히 지금 무효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했다. 이건 팩트체크죠. 팩트체크가 뭐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해보겠다는 거죠. 오케이. 사실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이건 앞서서 나왔던 얘기예요. 왜? 검찰과 수사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이미 앞서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오히려
입법자가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때문에 이런 제목을 굳이 달았냐? 과거에도 이런 판례가 과연 한 번이었냐? 한 번이 아니었냐? 한두 번이 아니었냐? 그런 얘기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그러니까 봅시다.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특성상 이 국민의힘이 내는 의견이랑 다르겠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낸 주체예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방어하려고 하겠죠. 권한쟁의 심판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헌재가 검사에게 수사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헌재가 검사에게 수사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게 뭐랑 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냐면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완전히 별표 치고 막 난리 부르쳤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완전히 연결되는 설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사권 누구한테 줄지는 입법자를 통해서 국회에서, 여기서 국회가 누구예요? 앞서 언급됐던 입법자. 여기 입법자 나오죠. 입법자가 정해서 행정부 내에서 나눠 갖는 거지 절대 검찰만 독점하라고 있는 권리가 아니다 라는 결정을 이미 몇 번이나 했대. 예전에 4번이나 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누구의 주장이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겠죠. 실제 박 의원이 적절하면 헌재는 앞서 이미 4차례나 검찰 수사권 헌법정지라는 것을 내려주고 있을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죠. 실제로 헌재 이번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1997년 3월에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케이. 일단은 4번이 있었다 그랬어요. 볼게요. 1997년 3월에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근데 이건 다 어디를 베이스로 했어요? 이번 결정문은 앞서 얘기했던 각하처리한 5대4로 각하처리한 그건데 이거를 파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1번. 일단은 1997년 3월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1.11 군사반란과 비자금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문에서 사실 그러니까 보면은 직접적으로 검수완박 즉 검수완박에 대한 시비를 가리자고 낸 소송은 아니었죠. 그거에 대한 소송은 아니에요. 일단 하지만 그것에 대한 판결문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났다는 얘기죠. 검사가 영장 신청의 주체로 헌법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보니까 또 중요한 얘기, 영장 신청의 주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 앞에서 영장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영장 신청권 조항이 헌법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다면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사권까지 도출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오케이. 그렇다면 그 영장 신청권은 왜 도대체 헌법 안에 들어갔는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검사의 영장 신청 조항이 처음부터 헌법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재헌법 구조는 체포구금 수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봅시다. 일단 처음부터 헌법에 있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검사의 영장 신청 조항 이게 또 지금 굉장히 논란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재헌법 구조는 체포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체포 그죠? 구금 수색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라며 영장주의 일단은 천명하고 있을 뿐 영장 신청 주체에 따라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장 신청 주체에 따라 바뀌지 않았다. 영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 헌법에서 재헌헌법에서. 근데 재헌헌법이 무슨 헌법이에요? First 최초로 만들어진 약 1940에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재헌헌법에서는 반드시 체포 구금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영장주의를 내세우긴 했으나 그 영장을 반드시 검사가 발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왜 이래? 검사의 신청이란 요건이 헌법에 처음에 들어간 것은 12월 5차 개헌 때였다. 그러니까
검사의 신청이란 요건이 들어갔다. 즉 검사의 영장 신청 조항에 대한 처음에 나온 것은 언제다? 1962년 12월 5차 개헌 때였다. 이것은 뭐에 관련됐다? 196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조처다. 이는 그 전까지 검사는 물론 경찰관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축소한 것이다. 여기서 축소의 의미는 이제 오늘이 검찰만 이렇게 축소한 거죠, 권리를.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다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다라며 경찰에도 영장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했다. 1954년 제정된 거에는 하지만 1961년 9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는 구속영장을 받아라는 주장했다. 여기서 처음에 봅시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뭐가 발달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네. 영장 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됐다. 이런 내용이 이듬해 5차 개헌헌법에 반영됐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검사 신청 요건이 5차 개헌헌법에 추가된 취지는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피해를 방지하고 함에 있다. 봅시다. 5차 개헌헌법에 반영됐는데 검사 신청 요건, 이 말은 헌법에서 명시된 영장을 검사가 신청해야 되는 요건이 추가된 취지가 뭐냐?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는 이런 판단을 당시 상황에도 부합한다. 그러니까 굳이 검사한테 영장 신청 권한을 준 거는 다른 목적에서 뭐 검사한테 수사권이 있어서 뭐 이런 등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것을 하나로 합쳐놨을 때 혹은 다른 수사기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뒀을 때 생길 수 있는 인권 유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찰 같은 경우가 만약에 행정부랑 결탁해가지고 유도영장이래. 그렇게 좀 약간 유도신문 같은 걸 한 다음에 바로 영장 때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경찰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 권력 유지에 활용되면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이 독재 권력, 그쵸? 이게 핵심이죠. 경찰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 권력 유지에 활용되면서 이렇기 때문에 수사권이래. 영장에 대한 권한을 검사한테 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이 경찰을 활용해서 독재 권력을 유지했다. 그래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1960년 4.19 혁명 이후 진행된 3차 개헌에서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에 규정을 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것도 그냥 알아만 두는 거죠. 당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경찰 중립 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일당 전제 가능성을 배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당 전제 가능성,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야당 여당 없고 한 당에서 이게 독재 쉽게 말하면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다. 경찰 중립화에 관한 필요한 구조를 설치하게 된 것. 이 조항은 혁명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4차 개헌 헌법 때까지 유지됐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 5차 개헌 때 빠지게 됐다. 이후 경찰의 중립 조항이 헌법에 다시 들어간 적은 없다. 그러니까 경찰의 중립 조항이 뭐예요? 아직 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뭐 있대요.
자, 봅시다. 판사 출신인 방희선 전 동국대 법과대 교수는 검사 영장 청구권의 법적 의의와 타당성 검토 논문에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들어간 취지는, 이 전문가잖아요. 검사의 영장 신청권의 취지는 과거 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에서 오는 구속 남발 등 인권 침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옛날에 경찰이 영장까지 다 갖고 있었을 때는 막 인권 침해적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장을 통해서 막 체포도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아, 자꾸 앞에 별표치면 삭제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자. 심지어 당시 개헌이 검찰을 정권 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조처라는 해석도 있다. 그치, 검찰을 경찰 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정권 유지 조처다? 이거는 또 새로운 의견이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영장 청구권을 검사로 한정한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군사정권이 검찰을 정권 유지 하수인으로 활용하고자 검찰 권한을 강화해주기 위해 내린 조치라며 이 신청권을 헌법사항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이라고 봤다. 이 내용이 바로 앞에 얘기했던 정권 유지를 위함이었다. 또 그런 이야기죠. 일각에서는 경찰을 활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은 줬다는 의견도 있고, 검찰을 활용해서 되려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이 자문위의 다수 의견으로 독재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헌법에서 검사 영장 신청을 삭제해버려야 한다며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검사에게 독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외국 헌법은 없다라고 밝혔다. 얘는 또 도리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해야 한다. 왜? 그것은 독재 잔재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배부하는 외국 헌법은 없다. 이건 또 근거가 되겠죠. 해외 사례를 이용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헌법에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삽입된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 배경은 검찰 수사권 헌법을 보장하기 위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셈이다.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을 막 들이대면서 그게 수사권과 관련이 있다. 검찰 수사권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별만 치면 사라져. 실제로 검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쓴 데는 동그라미 쳐도 사라지나? 어쨌든 검찰 수사권과 영장 신청에 관계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영장 신청권을 넣게 된 계기 자체가 두 가지 중 하나죠. 경찰의 사법권에서의 막 남발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독재 권력 유지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둘 다 수사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군사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유지 하수인으로 활용하고자 검찰의 권한을 강화해주기 위해 뭐 이런 거로 또 전혀 관련이 없겠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넣은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수사권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 헌재는 정말 과거에도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문제라고 판단한 적이 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이미 4차례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누가 주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주장했죠. 그럼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 결정문을 봐도 이에 대한 답이 나온대요. 현재는 결정문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으로 해석될 근거는 없다. 여기서 어느 특정 국가기관은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무부를 얘기하는 거죠. 검찰한테만 특별하게 수사권이 이렇게 할당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광펜을 치고 봐야 돼요. (1997년 8월 21일) (2008년 1월 10일) (2019년 12월 2월 18일) (2021년 1월 28일) 헌재 결정 등을 통해 행정부 내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상인 입법사항을 반복해 확인하고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되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및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
헌법상이면 입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법보다 헌법이 위에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헌법이 입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입법에서 한 것 중에서 입법을 해서 만든 법률 중에서 헌법이 위된다. 그래서 뭘 내요? 위헌 법률 심판을 내요. 그럴 정도로 헌법이 더 우선인데 애초에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재가 사례로 든 1997년 8월 결정은 삼천교육대 피해자 재정 신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 등 고등법원의 그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 신청에 대한 설명인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 말했죠. 검찰이 뭘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불기소 처분 대표적인 소추권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예요. 소추권에 관한 소추권 중 하나. 난 이거 굳이 재판에 안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인이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고등법원의 그 타당성을 판단해달라. 검사가 마음대로 불기소했는데 이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말일 거예요. 그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한 거죠. 대상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 일부 범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송에 대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이 사안을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우리 헌법은 공소 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 통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계속 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하고 이제 질릴 것 같아. 우리는 공소 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절차나 형식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 원리 위배되지 않은 한 입법자가 정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너 국회에서 알아서 정해주면 안 되라는 거죠. 국회에서 정해라. 소추권은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라고 못 박은 셈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있는 거죠. 국회 입법사항. 솔직히 말해서 국회에서 야 수사권 다 뺐고 소추권도 다 뺐고 검사는 그냥 검찰청에서 그 라면 끓여서 먹는 걸로 바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왜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입법부, 즉 국회에서 야 앞으로 검사, 기소 전부 뺏을 거야. 다 경찰한테 줄 거고 수사권 다 뺏어서 해양 경찰한테 줄게. 군사 경찰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들은 전부 그냥 컵라면을 끓이는 걸로 업무를 바꿀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다고. 왜냐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결정한 권한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래저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죠? 2008년 1월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제기했던 주가 조작 등의 범죄의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또 뭐라 그랬어? 국회가 재판 사정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 계속해서 수사권, 소추권 누가 가질래? 전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전부 국회가 결정하는 거지. 반드시 검찰한테 줘야 된다고 못 박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헌재는 또 2019년 계속해서 지금 무슨 사례 들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검찰이 반드시 수사권을 가져야 되느냐 혹은 입법을 통해서 그 수사권을 누구한테 줄지 결정하느냐, 그거에 대한 정답은 뭐예요? 후자겠죠. 입법을 통해서 누가 수사권 가질 건지 결정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판단, 사례, 판례. 쉽게 말하면 판례. 헌재는 또 2019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신고 때도 2008년 1월 결정 취지를 재확인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도 전 그만 읽고 싶어. 이들 결정은 특별검사 수사를 실시할지 여부, 특별검사 수사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질적으로 국회 재량의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록 특별검사, 즉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검사에 대한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검사가 뭘 할지, 검사가 누굴 수사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결정하는 거다. 국회 재량이다. (2021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는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들고 있지 않으므로 또 계속 직접적인 규정 들고 있지 않다. 그 말 계속 반복하는 거죠. 헌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 없습니다. 입법을 통해 결정해주세요. 입법자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계속해서 야 헌법에 명시된 거 하나도 없어. 입법자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결정해.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헌재는 이번 결정을 빼고도 1997년 이래 20여 년 동안 수사권과 수주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문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4차례나 계속해서 밝혀왔대요. 이게 진짜 메인이죠.
이 얘기를 지금 한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어. 검수완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법무부가 검찰을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이라며 권한쟁의 신발을 청구해 한 지난해 6월은 현재가 수사권은 국회 위법상의 입장을 밝힌 지 1년 반도 안 된 시점이다. 즉 이미 선생님이 야 이번 교시 자습 축구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선생님은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축구 안 되고 자습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미 그 얘기를 4차례나 했는데 계속 학생들이 축구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헌재 이번 결정문에도 열거되어 있듯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국회 입법에 따라 검찰뿐 아니라 수사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에게도 부여돼 있다. 법무부 논리대로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면 경찰, 군검사 등의 수사권과 이를 규정한 법률도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글은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검수완박 그냥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수사권과 소추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의한다의 의미. 말로 할게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한다. 즉 헌법상에서 반드시 누가 가져야 된다. A가 가져야 된다. B가 가져야 된다. C가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번 2000년대에는 검사가 가지고 2010년부터는 경찰이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투표, 의결 그걸 통해서 결정할 내용이지 헌법에서 누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포함한다는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죠. 일단 첫 번째, 영장청구권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뭐였어요? 검찰이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 자체가 수사권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자체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검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영장청구권은 원래 경찰이 가지고 있었고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독재 정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검찰을 활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줬다. 또 하나는 너무 경찰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경찰의 힘을 이용해서 너무 정부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가지도록 했다라는 의견. 즉 둘 다 수사권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전혀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할만한 것 같죠. 사실상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그냥 좀 계속해서 동어 반복에 가까워요. 동어 반복에 가깝고 이것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필기가 많죠. 앞에 있는 내용 위주로 보세요. 한 첫 페이지를 한 10번 읽어보고 뒷 페이지 한 3번 읽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